네, 이제 정말로 모델을 학습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모델을 학습 방법은 model.fit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할 데이터를 저희가 던져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xtrain, 다시 말해서 학습 데이터, 그리고 학습 레이블, 학습 그라운드 트루스, ytrain이라고도 부르죠. 이것들을 이제 넘겨주고요. 다음으로 이제 배치 사이즈를 정합니다. 이게 지금 6만 장이기 때문에 6만 장을 한 번에 전부 GPU에 올릴 수가 없어서 64장씩 계속해서 넣어줌으로써 6만 장을 전부 다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6만 장을 한번 다 보면 이걸 1에폭을 돌았다라고 하는데, 이 에폭을 몇 번 돌아갈 건지, 여기서는 이제 6만 장을 10번만 보겠다, 다시 말해서 10에폭으로 학습을 하겠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는데요.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뭐냐면은 매번 1에폭이 돌아갈 때마다 내가 1에폭이 돌고 나서 모델이 잘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데이터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델이 잘 됐나 안 됐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 안에는 X테스트, Y테스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이 X테스트와 Y테스트에는 괄호가 붙어 있어요. 이걸 이제 파이썬에서는 튜플 데이터 형태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저도 조금 의아한 게, 학습 데이터에서는 데이터와 레이블 값을 따로따로 주게 되어 있으면서 밸리데이션에서는 데이터와 레이블 값을 이렇게 한 번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좀 의아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꼭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만 치시면은 이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부터 학습을 하게 돼요. 자, 제가 이 명령을 그대로 쳐서 콘솔 창에다가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워낙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도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1에폭 도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벌써 10에폭이 다 돌았네요. 한번 맨 위 가장 1에폭 때의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로스죠. 한마디로 에러 값이 0.35이고, 그 다음에는 accuracy,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안에서의 정확도인데요. 90% 확률로 맞춘다. 이미지 10장 주면 그 중에 9장은 맞춘다는 의미고요. 다음으로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데이터 안에서의 어떤 로스 값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밸리데이션 액큐러시 94%가 나왔고요. 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데이터에서 더 잘하게 되네요. 학습할 때 이 테스트 데이터에 많이 섞여 있는 어떤 특성을 학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 그리고 그 다음 에폭, 두 번째 에폭이죠. 에폭을 돌았을 때 결과를 보시면 이제 로스가 0.3538에서 0.1732 낮아졌죠. 액큐러시도 5%가 증가를 했고요. 밸리데이션도 마찬가지로 낮아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학습 데이터의 액큐러시와 밸리데이션 액큐러시가 비슷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에폭 3이죠. 에폭 3을 돌고 난 결과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로스는 계속 낮아지고요. 인식률은 올라가고, 되게 잘 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에서의 결과가 좋아지면서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결과도 같이 좋아지잖아요. 이러면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쭉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로스 값만 먼저 볼게요. 0.2, 0.12, 0.10, 8, 0.08, 0.07, 6, 5, 4. 로스는 계속해서 낮아지죠. 밑에도 있네요. 0.04, 13. 네, 점점 로스는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셋의 액큐러시 또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단순한 모델, 여기 지금 제가 어떤 모델을 썼냐면 덴스 레이어에서 64개의 뉴런을 가지는 히든 레이어를 그냥 넣었을 뿐인데, 생각 외로 되게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액큐러시가 98%죠. 그러니까 뭐 100장 주면은 그 중에 한두 장 틀릴까 말까 한 상태이고요. 밸리데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로스는 0.0797, 액큐러시는 0.9759. 학습 셋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뭐 근데 이 정도면 꽤 양호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저희가 많이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에폭이 9번 돌고 나서는 밸리데이션 액큐러시가 97.6인데 10번 돌고 나서는 97.59죠. 오히려 떨어졌네요. 이런 경우도 꽤 자주 일어납니다. 제 생각에는 에폭을 좀 더 돌면은 다시 잘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학습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뭔가 값을 예측을 해보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예측하는 방법은 이 밑에 코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냥 모델.predict를 이용을 하는데요. 우선 이 코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달을 해볼게요. 테스트 prediction.shape을 예측한 결과죠. 저희 모델에서는 맨 마지막 레이어가 덴스 레이어 10개의 아웃풋을 출력해 주도록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만장을 예측을 해서 결과를 뽑아보면 당연히 만 바이 10의 어떤 디멘전을 갖는 결과가 나오고요. 우선 첫 번째의 어떤 결과를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지금 마지막
레이어를 거치고 난 이후의 값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0번째 테스트 데이터이니까 y 테스트 0을 실제 그러니까 정답이죠. 얘가 그라운드 트루스를 보면 0000001 00 그러니까 987 7이라는 숫자네요. 저희가 방금 전에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델의 예측 결과는 뭔가 뭐 값이 이것저것 있죠. 원래 정답은 그냥 깔끔하게 00000 100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요, 이 중에서 그냥 가장 높은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이 붙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오히려 보기 불편한 것 같아요. 이걸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일단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이후에 값이 높을수록 0하고 점 이후에 소수점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이너스 이후의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실제 값은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0.06 마이너스 6, 8, 5, 2 이건 이제 0.024 정도의 값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쭉 가다가 여기 보면 9.58 점점점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이거는 0.958이에요 0.958이면 사실 굉장히 높은 값이죠. 1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네요. 그래서 사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얘가 가장 높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7번째 인덱스에 있으면은 정답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번 그런지 세볼게요. 0부터 시작하죠. 0, 1, 2, 3, 4, 5, 6, 7 네, 7번째에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의 이미지, 테스트 이미지에서는 정답을 제대로 맞췄다고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확인해야 할까요? 너무 귀찮죠? Y 테스트 1번은 001이니까 2번이 정답이고, 그래서 프리딕션의 1번 값을 확인해 보면 012 2번의 값이 사실상 0.999네요. 이것도 정답에 맞춘 거네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매번 비교를 해야 될까요? 너무 귀찮죠. 이거는 사실상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잘 맞췄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으면은 다시 우리 사람이 좀 알아볼 수 있는 숫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이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 채널에 argmax라는 걸 취해서 실제로 몇 번째의 값이 가장 높은지를 알아낸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argmax는 별거 없어요. 저희가 방금 전에 어떤 값이 가장 높은가를 봐서 그 높은 값의 위치를 말했죠. 그래서 0, 1, 2, 2번의 값이 높으니까 얘는 2번이다. 네, 이거를 그냥 실제로 구현해놓은 게 argmax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argmax 테스트 프리딕션을 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요, numPy에서는 argmax를 하면은 실제 테스트 프리딕션의 쉐입과 상관없이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00 곱하기 10이니까 10만 개의 데이터 전체에서 가장 높은 값을 반환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뒤에 디멘전에서의 10개 중에 몇 번이 가장 높은가, 이거를 10,000개 반환시켜 주는 걸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시키는 방법은 axis는 1 이라고 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10개의 디멘전에서 몇 번째 값이 가장 높은지 이걸 10,000번 반복을 해서 최종 결과를 내보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쉐입을 확인해보면 10,0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정답을 내놓는지, 어떤 답을 내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Y 테스트 값도 처음에는 얘도 원래는 그냥 숫자였었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역변환을 시키는 거죠. np argmax를 이용해서 또 변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Y 테스트에 처음 우리가 불렀을 때와 같이 어떤 이제 숫자들로 이루어진 값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쉐입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볼 것 없이 10,000개죠. 지금 제가 진행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직접 인식률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잠깐 위로 좀 올려볼까요? 여기서 지금 Validation Accuracy는 0.9759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값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np argmax를 이용해서 이미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다 뽑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할 일은 우리가 예측한 결과와 그리고 실제 정답과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실제 정답과 똑같으면 true라는 값이 안에 들어갈 거고, 틀리면 false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numpy에서 다 잘린 값들인데 여기서는 전부 다 true라고 나오네요. 자, 그랬을 때 실제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10,000개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요. np.sum을 하면은 sum은 뭐 엑셀 함수에서 많이 보셨죠? 그냥 더하기인데요. 이 numpy에서는 true는 1로 인식을 하고 false는 0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냥 sum을 하면은 전체 데이터에서 맞춘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냥 sum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9759라는 게 나왔죠. 저희가 이미 테스트 데이터는 10,000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측한 값은 97.59%로 맞췄다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요, 이것도 조금 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냥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나누면 되겠죠. 나누는 방법은 ytest.shape의
0번째 값, 저희가 아까 전에 ytest.shape을 치면 1000,10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값,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의 개수, 이거는 이제 0번째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ytest.shape 0번째를 하면은 요 값에는 이제 만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9759 나누기 만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0.9759라는 값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맨 위에 다시 마지막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확인해 보면 0.9759 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드린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런 버튼으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을 누르면 파이썬이 실행되고, 지금 데이터를 불러오고 모델을 만들고 서머리를 지금 보여줬죠. 그리고 학습을 진행 중이죠. 워낙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금방 진행이 돼요. 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인식률을 수동으로 계산한 값과 마지막에 validation accuracy 값과 동일하죠. 97.13%로 학습이 마무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